얼마 전에 앱을 만들었어요. 반년 전만 해도 개발자분들과 함께 한 달은 좋게 걸렸을 작업인데 디자이너인 저 혼자 단 3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비결은 뭐였냐면 바이브 코딩이었습니다. 바이브 코딩에 대해 왕초보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바이브 코딩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바이브 코딩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세 번째, 왜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을 해야 되는지, 비개발자분들 또는 테크업계에 일하지 않는 분들도 왜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 정말 큰 이익이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으로 앱 하나를 데모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에릭이고요. 한국과 미국 테크업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해왔습니다. 앱 UX 분야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올렸던 책이 2권 있고요. 그러면 가보시죠.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 자체는 나온 지가 1년이 넘었고요. 사실 저도 바이브 코딩의 흐름에 빠르게 합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막 합류하시는 분들,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이 개념을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은 한마디로 AI에게 여러분들이 평소 쓰시는 말투 그대로 이런 걸 만들어줘.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AI가 대신 코드를 짜주는 걸 말합니다. 바이브 코딩이란 말은 오픈 AI 공동 창업자이자 테슬라 자율주행의 책임자였던 안드레이 카파시가 2025년 초에 처음 쓰면서 나오게 된 단어예요. 그때 안드레이 카파시가 뭐라고 했냐면 바이브 즉 흐름에 몸을 맡기고 말만으로 LLM에게 코딩을 시킬 수 있는데 버그를 못 고칠 때도 있다. 그래서 주말 프로젝트 정도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브 코딩이란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영국 콜린스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카파시는 2025년 12월을 기점으로 코딩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손으로 직접 쓰는 게 80, AI에게 말로 시키는 게 20이었다면 이 12월을 기점으로 손으로 쓰는 게 20, 말로 하는 게 80으로 뒤집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굉장한 점프가 일어났는데요. 올해 초에 한 팟캐스트에서 자신이 더 이상은 직접 코딩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테크업계에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해왔는데 2026년도 올해 6개월이 가장 스펙타클한 변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코딩에 손도 대본 적이 없었는데요. 개발자와 같이 협업을 해서 깃허브에다가 코드를 올리기도 했고요. 제가 올린 코드가 앱에 반영이 돼서 작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하기 이전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산출물을 개발자에게 넘기고 개발자가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다 개발을 손수해서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기도 했고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전부 맡아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 분들을 단순히 디자이너다, 개발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빌더라고 정의를 해요.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도 개발자가 디자인을 직접 하기도 하고 디자이너가 프론트엔드를 직접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방향은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유드리고 싶은 건 소프트웨어 구현 비용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는 만큼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는 능력은 일반인들에게는 커리어를 위해 또는 생존을 위해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올해 클로드 코드를 만든 엔스로픽에서 해커톤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수상자 5명 중에 4명의 배경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벨기에의 심장 전문의, 인도네시아의 뮤지션, 아프리카 우간다의 도로공학자 4명 다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바이브 코딩이란 게 자신의 전문 지식과 만났을 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바이브 코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좀 막연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이브 코딩의 툴로는 입문자용으로는 레플릿, 러버블 같은 게 있어요. 이 앱들은, 이 서비스들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크지 않지만 설치도 전혀 없이 정말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디자인부터 개발, 데이터베이스, 보안 스캔까지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에겐 정말 좋은 툴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중급이나 상급 단계의 빌더들은 클로드 코드나 챗GPT에서 만든 코덱스, 구글에서 만든 안티그래피티를 많이 씁니다. 이 툴들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세세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브 코딩을 한다라는 건 어떤 건지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래요. 일단 프롬프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할 일을 관리해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할 일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고 완료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페셔널을 위한 앱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미니멀하게 간결하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레플릿을 켜고 한번 해볼게요. 레플릿이라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보는 정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레플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료로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앱 하나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미 계정이 있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적으면 돼요. 한글로도 적을 수 있고 영어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롬프트를 여기에 넣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바이브 코딩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진행이 되는 걸 보여주고 오른쪽에서는 실제로 만들어진 화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명령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I와 나 사이에 쌍방향으로 인터랙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앱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면 왼쪽에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세한 것들은 또 이렇게 눌러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할 일 앱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지금 디폴트로 몇 가지 할 일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로 분류도 가능합니다. 지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숙제하기 이렇게 누르니까 잘 들어갔어요. 장보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태스크 하나를 넣었는데 두 개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버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청을 하면 돼요. 버그가 된 부분들은 더 요청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레플릿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여기서 물어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코딩과 관련된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달라 또는 비유로 설명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한 번 더 이게 또 안 됐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 이제 수정이 잘 됐어요. 네, 이제 하나씩 잘 들어가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도 이용해 보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퍼블리시를 누르면은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링크가 생성이 되면 이제 정말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플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안 검색까지 해주는 자체적으로 여기서 앱을 만들기 위한 웬만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초보자 입문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서비스라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블릭 그 링크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앱이 뚝딱 하고 완성이 된 겁니다. 물론 앱을 만들고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프로세스를 밟긴 해야 돼요. 하지만 적어도 이 지금 하는 것 보여드린 것 자체만도 예전에는 쉽게 하기가 어려웠던 건데 이렇게 하기가 쉬워졌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무리 해볼게요. 예전엔 무언가를 만들려면 몇 개월, 몇 년씩 프로그래밍을 배워야지만 가능했고 또 개발자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는 AI에게 인간의 언어로만으로도 코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해진 거는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능력 그리고 만들어낸 서비스를 가지고 검증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가 그런 것들을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를 써서 복잡도가 좀 더 높은 앱도 만들어보고 업무 자동화를 하는 것들도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